그럼 이제 strtok라는 함수를 겉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 겉에서 사용하는 모양을 보면서 안에서 돌아가는 모양은 그림으로 그리면서 한번 다 같이 볼 거예요. strtok에서 받는 것은 인자 두 가지를 받습니다. 캐릭터 포인터와 또 캐릭터 포인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긴 콘스트가 붙었어요. 이거는 수정 안 할, 읽기만 할 문자열, 이것은 수정할 문자열이라는 것을 여기에 콘스트가 안 붙은 것을 보고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럼 strtok를 부르면서 str에는 뭘 주나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부른다고 해보세요. strtok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날짜를 표현하는 문자를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2020년 5월 3일 이렇게 날짜를 표현하는 문자열을 줬는데 내가 얻고 싶은 것은 연, 월, 일을 따로따로 떼어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구분자로 딜리미터, 여기서 말하는 딜리미터, 구분자로 사용할 문자는 이것이죠. 슬래시죠. 그러면 슬래시를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슬래시를 구분자로 하면 2020까지 문자열 하나, 05라는 문자열 하나, 03이라는 문자열 하나, 이렇게 세 개의 문자열로 나눠서 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strtok 해서 캐릭터 포인터 값을 미리 준비해 놓고, 왜냐하면 strtok의 반환값이 캐릭터 포인터거든요. 그래서 ptr에다가 strtok의 결과값을 넣습니다. ptr에다가. 그러면 이 ptr을 %s로 프린트해 보면 2020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strtok라는 함수 안에서 첫 번째 이것이 메모리상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있겠죠. 2020 슬래시 05 슬래시 03 백슬래시 0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strtok 함수 안에서 첫 번째 문자에서부터 이 자리는 기억하고 다른 포인터를 가지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 딜리미터에 해당하는 문자 또는 널 문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때까지 전진해요. 지금 여기서 널 문자를 만나기 전에 딜리미터를 만났죠. 그럼 이 딜리미터를 널 문자로 바꿉니다. 바꾸고 기억했던 이 포지션을 반환해요. 그래서 PTR은 이 지점의 주소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지점의 주소를 받았는데 여기에 널 문자가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이 의미인 거예요. str를 고칠 것이기 때문에 콘스트 캐릭터 포인터가 아닌 그냥 캐릭터 포인터를 받았어요. 고쳤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널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해서 반환받은 PTR의 결과는 2020까지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자열만 받았고 0503은 언제 받을 건가? 첫 번째 호출은 이렇게 하고 두 번째 호출은 자 여기 첫 번째 호출 두 번째 호출은 이렇게 합니다. strtok 문자열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딜리미터만 줍니다. 이렇게 호출해요. 그러면 strtok라는 이 함수 내부에서 요 위치 다음으로 자기가 서치해야 될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부터 이 두 번째 호출을 하면 이 자리에서부터 이 딜리미터 또는 널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아까처럼 찾아가서 이 딜리미터 자리에다가 널 문자를 넣고 이 포지션을 반환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걸 받아서 %s로 프린트해 보면 05라는 것이 나오겠죠. 05 뒤에는 이 딜리미터가 널 캐릭터가 되어 있으니까 05라고 보여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은 두 번째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을 쓰는 거예요. tok 해서 문자열은 주지 않고
이렇게 꺼냅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은 작업을 해요. 요거를 널 캐릭터로 바꿨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를 strtok 안에서는 스태틱 변수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 문자열이 없는 것이 들어오면 내가 보관했던 문자열 그 포인터를 사용하고 새로운 문자열이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문자열이 널 캐릭터가 아닌 문자열이 들어오면 그 자리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널을 줬기 때문에 아까 찾던 자리 이후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보관했던 이 자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뒤로 널 캐릭터 또는 딜리미터 캐릭터가 있는 데까지 찾아가니까 널 캐릭터가 있었죠. 그럼 이대로 그냥 이 위치, 공이 있는 위치를 반환하면 여기에서 ptr을 %s로 프린트해보면 0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예, 그러면 돌아가는 원리를 한번 쭉 봤으니까 strtok 안에서는 내가 다음번 처리할 문자열의 첫 번째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억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문자열을 이렇게 줄 때는 그 기억하고 있던 장소에다가 새로운 문자열을 대입해서 사용하고 새 문자열을 주지 않을 때는 내가 기억하고 있던 자리에서부터 계속 찾는다.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딜리미터로 캐릭터를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자열을 주고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딜리미터를 여러 개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5월 3일 스페이스 뭐 4시 50분 이런 문자열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연월일 시분이 나오도록 5개의 문자열로 나눠서 받고 싶어요. 그럴 때는 딜리미터를 어떻게 주면 돼요? 슬래시 하나 주고 스페이스 하나 주고 콜론도 주고 이렇게 3개를 주면 이거를 5개의 문자열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연월일 시분이 차례대로 나오도록 5개의 문자열로 나눠서 줍니다. 잘 이해하셨죠? 딜리미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할 얘기는 여기 봅시다. 첫 번째 strtok를 부르는 형태는 이렇게 유니크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부르는 형태는 신텍스 상으로 어때요? 똑같죠? 이게 두 번째 부르는 것이건 세 번째 부르는 것이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부르는 것은 그냥 while문으로 쓰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이고 while문을 이용해서 널이 반환될 때까지, 즉 마지막에 03을 반환한 다음에 이게 마지막 문자열인지 모르잖아요. strtok를 다시 부르면 얘가 널을 반환합니다. 널을 반환하면 이제 더 이상 내놓을 문자열이 없다. 끝까지 다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짜면 되겠어요? 프로그램을. 코드는 조금 이따 볼 거지만 그래도 뒤에 있는 코드를 잠깐 보면 예, 이런 식으로 p 토큰이 뭐냐면 strtok에서 반환받은 값이에요. 그게 널이 아닌 동안 반복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인자를 널로 준 strtok 호출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예, 그래서 strtok가 지역 변수인 스태틱 변수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처리하던 문자열을 기억하고 있을 수가 있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문자열을 주면 그 새로운 문자열의 첫 부분부터 보고 문자열을 주지 않으면 내가 처리하던 문자열의 그 일부분 거기에서부터 서치를 시작한다. 그 다음에 딜리미터는 캐릭터를 이렇게 여러 개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첫 번째 호출문만 따로 먼저 호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후 반복해서 호출하는 것은 while ptr이 널이 아닌 동안 이러면서 계속 while문으로 strtok가 널 값을 내놓을 때까지 반복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strtok에 대한 베이스 설명을 마쳤고 이제 실제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제가 쉽게 해석이 되시는 게 정상적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어,
strTOK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할 문자열인 것 같죠? 뭔가 긴 거 썼어요. str1 이렇게. 그리고 str1에 사용할 딜리미터 문자열인데 문자를 지금 여러 개 지정했죠. 요거 스페이스인 것 같죠? 스페이스, 컴마, 그 다음에 템 문자, 느낌표 이거를 다 딜리미터로 썼습니다. 그럼 어디가 나눠지겠어요? 여기, 여기, 그 다음에 템 문자하고 스페이스 이렇게 딜리미터가 두 개 연속으로 있을 때는 지금 여기 템 문자도 있고 스페이스도 있는 거예요. 연속으로 있을 때는 여기에서 문자열이 한 개로 나뉘는지 널 문자도 하나가 나오는지 이것도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나눠지고 마지막에 여기서도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내가 이거를 지금부터 strtok 해보겠다라고 하고 구분자 이거를 사용해서 하겠다라고 딜리미터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게 전형적인 strtok를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다들 이렇게 사용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봅시다. 먼저 문자열을 내가 나눠 가질 문자열을 주면서 strtok를 한번 호출합니다. 호출했죠. 예, 이렇게 호출하고 그 다음에 while strtok에서 받은 값이 널이 아닌 동안 여기에서 반환받은 이 p 토큰을 가지고 무슨 처리를 해요. 처리를 다 한 다음엔 다음 토큰을 받아야 되겠죠. 예, 다음 토큰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잘못 썼죠. 여기 토큰이 아니라 p 토큰이라고 써야죠. 고쳐봅시다. 자, 요거 p 토큰입니다. 예, p 토큰에다가 다음 문자를 받아서 또 다시 p 토큰이 널이 아니면 또 처리. 그 다음에 다음 문자열 받아서 널이 아니면 또 처리. 이런 식으로 모든 문자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대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타이핑해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이렇게 보기 편하게 p 토큰이 널이 아닌 동안 이렇게 내가 보기 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작성하면 가독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남이 이렇게 작성한 거를 봤을 때 똑바로 해석할 수만 있으면 돼요. 저도 이렇게 예, 이렇게 보기 좋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컨트롤 F5 해볼게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자열하고 비교해서 봅시다. C 다음에 AND 다음에 C 뿔뿔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딜리미터가 탭 문자도 있고 스페이스 문자도 있는데 C 뿔뿔하고 랭귀지 사이에 빈 문자열을 하나 주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딜리미터는 그냥 하나의 딜리미터처럼 한 번에 쭉 처리해 버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C 뿔뿔 다음에 바로 다음 문자열인 랭귀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도 널 캐릭터가 나오기 전에 딜리미터가 하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다가 빈 문자열 길이가 0인 문자열을 하나 넣어주냐 하면 그렇지 않죠. 그냥 베스트가 마지막 문자열이다 이러고 그 다음엔 널을 내놨으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된 거예요. 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예, 이런 것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특성이니까 딜리미터 여러 개는 하나처럼 보는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딜리미터는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str 펑션 이런 함수일 거예요. 다양한 문자열 관련 함수를 사용해 보자 라고 해서 지금 str.h에 있는 지금까지 사용 안 한 하나 둘셋넷 네 개의 함수를 호출해 보고 있어요. 이름만 봐도 대략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요거는 약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str 이런 것은 먼저 여기부터 봅시다. lower upper 소문자로 대문자로 이런 얘기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자열을 전부 소문자로 바꾼다, 대문자로 바꾼다. STR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대소문자가 섞여 있어요. 그런 와중에 소문자로 전부 바꿨다가 대문자로 전부 바꿨다가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TR 요거는 설명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 memchr이라는 게 있었어요. memchr은 뭐였냐 하면 어느 특정 포인터, 메모리상에 널 캐릭터 상관 안 하죠. mem이니까 어떤 위치를 주고 그 다음에 캐릭터 값을 주는 것이죠. 캐릭터는 뭐 A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뒤로 쭉 찾아가면서 A라는 캐릭터가 있는 곳을 찾으면 이 위치, 주소값이죠. 주소값을 반환해 주는 게 memchr이었어요. 그러면 strchr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얘는 이름이 이거죠.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널 캐릭터까지만 찾는다는 얘기죠. 예, 이 위치에서부터 뒤로 쭉 찾는데 널 캐릭터까지만 찾는데 그 와중에 라지 A가 나오면 이 위치에 주소를 반환하니까 이렇게 프린트할 수 있죠. 만약에 널 캐릭터를 더 먼저 만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너를 반환합니다. 너를 반환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런 문장은 조금 위험하죠. 너를 반환하는데 그거를 그냥 바로 %s로 프린트한다는 건 지금은 여기에 라지 A가 있는 걸 아니까 이렇게 쓴 것뿐이지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strchr을 불렀으면 반환값이 널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반환값을 사용하는 게 제대로 된 사용법이죠. 이거를 그냥 바로 사용을 해버리면 안 돼요. 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파생되는 str 봅시다. 이거는 요거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런데 뭘 찾냐 하면 여기서는 하나의 캐릭터를 찾았지만 여기서는 문자열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앞에서 가다가 VA라는 이 두 개의 뒤에 있는 널 캐릭터는 이땐 무시해요. VA라는 두 개의 글자가 나란히 나오면 그럼 찾은 거예요. 찾았다. 그러면 여기 맨 앞에 있는 V라는 곳에 여기에 주소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s로 프린트했으니까 V부터 시작해서 VA 한 다음에 뭐라고 널 캐릭터 있는 데까지 나오겠죠. %s로. 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알고 이제 요것도 한번 타이핑해 보시고 저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타이핑 다 하셨죠? 예, 결과를 볼게요. 여기 이거의 결과는 4 이렇게 나올 거고 전부 소문자로 전부 대문자로 해서 한 번씩 볼 거고 그 다음에 VA를 찾았으니까 여기 앞에 JA 빼고 뒷부분만 쭉 한번 나올 거고 여기서 그 다음에 A를 찾았으니까 J만 빼고 뒷부분 전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컨트롤 F5 해봅시다. 그럼 4라고 보여주고 전부 소문자, 전부 대문자 한 번씩 받고 VA부터 보고 A부터 보고 이렇게 봤습니다. 잘 이해하고 예제도 잘 수행해 보셨죠? 예, 여기까지로 요 예제 정리할게요. 다음은 이제 11장의 3절 여러 문자열 처리를 보겠습니다. 524페이지 제목을 보면 문자 포인터 배열과 2차원 문자 배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얘기한 문자 포인터의 배열이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지금 배열인데 어떤 타입의 배열이냐 하면 문자 포인터의 배열이에요. 그럼 이 문자 포인터라는 것이
첫 번째 원소는 이걸 가리키고 두 번째 원소는 이거, 세 번째 원소는 이걸 가리키고 있죠. 그럼 이게 메모리상에서 어떻게 어, 표현이 되는지 봅시다. 또 다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위쪽은 코드 영역, 아래쪽은 스택 영역입니다. 그러면 PA라는 것은 원소 3개로 초기화되었으니까 여기서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초기화 문장 안에서 결정이 되었죠. 원소가 3개라는 것이. 그래서 옆으로 그려볼게요. 그럼 3개의 포인터가 준비되고 이것의 이름이 PA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건 PA의 0, PA의 1, PA의 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바라는 문자열과 C샵 C++이라는 문자열은 여기에 있겠죠. 자바 백슬래시 0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샵 백슬래시 0 이렇게 있고 C++ 널 캐릭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원소는 요거의 첫 번째 부분을 가리키고 있고 두 번째 원소는 이것의 첫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는 C++의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렇다라는 거는 스택 영역에 잡혀 있는 것은 3개의 포인터 뿐이라는 거죠. 3개의 포인터 뿐이고 그럼 어떤 문장을 생각해 보냐 하면 스트링 카피로서 PA의 첫 번째 원소라고 하면 PA의 첫 번째 원소의 타입은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복사하는데 신텍스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PA의 첫 번째 원소에다가 뭐 ABC 이렇게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앞에서도 배웠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PA의 제로가 가리키는 곳은 PA의 제로라는 이 타입 자체는 캐릭터 포인터로서 이 위치에다가 다른 문자열을 복사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가리키는 곳이 문제예요. 얘는 지금 코드 영역을 움직일 수 없는 코드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다가 J를 지우고 A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죠. 프로그램 수행 중에 코드 영역은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PA의 제로에다가 ABC를 넣는다. 이런 것은 어떨까요? 이런 것은 되죠. 왜 되느냐? 이 ABC라는 것은 코드 영역에 있겠죠. 상수니까, 문자열 상수니까 코드 영역에 있어요. 그리고 PA가 요거를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걸 가리키지 않죠. 이렇게 하는데 또 역시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어느 부분에도 콘스트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PA의 첫 번째 원소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다른 곳을 가리키게 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안 되고요. 예, 이래서 문자 포인터 배열에 대한 부분을 봤어요. 그럼 다음은 2차원 문자 배열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선언부에 대괄호가 2번 중복되었으니까 2차원 배열이에요. 타입은 캐릭터고 그럼 캐릭터 타입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가로 세로 이렇게 원소가 몇 개씩 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최고 차원의 수만 생략할 수 있고 그 이하의 차원의 원소의 개수는 생략할 수 없죠.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는 5개가 있는 게 확정되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조금 더 길게 해서 5 이렇게 이쪽으로 5개가 있다라는 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는 1개일지 2개일지 10개일지 모르는 상태로 초기화 값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화 값 이것은 자바, C샵, C++은 역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코드 영역에 있는 겁니다. 문자열 상수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CA가 단순히 포인터 값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2차원 배열로서 저장 장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드 영역에 있는 CA는 물론 스택 영역에 있습니다.
코드 영역에 있는 자바라는 문자열을 자신의 영역으로 복사해 오죠. 자바 백슬래시 0, 그 다음에 C샵 백슬래시 0, C 뿔뿔 백슬래시 0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 CA하고 PA가 어떻게 경우가 다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위에서 했던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도 해봅시다. 스트링 카피로서 CA의 제로 번째에다가 다른 문자열을 쓰려고 합니다. 될까요? CA라는 것은 2차원 배열이니까 CA의 첫 번째 원소라고 하면 1차원 배열이 나와요. 이렇게 1차원 배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ABC 널 캐릭터라는 새 내용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죠. 이 영역 전체가 스택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시험했던 그것도 해봅시다. CA의 제로에다가 ABC를 넣어요. 이건 어떨까요? 이것은 안 되죠. CA의 제로라는 것은 뭐죠?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라는 거는 이 CA의 제로라는 1차원 배열이 다른 곳을 가리킬 수는 없죠. 배열 이름은 콘스트 포인터예요. 즉, 한 곳밖에 가리킬 수 없는 CA라는 이름이 여기에 붙여졌으니까 CA는 여기밖에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을 가리킬 수 없어요. 이렇게 쓴다라는 건 CA의 제로가 콘스트를 붙이지 않은 포인터 타입일 때 이러한 다른 곳을 다른 것의 주소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CA의 제로는 포인터가 아니라 배열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가리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위하고 다르게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신텍스가 되고 어떤 신텍스가 안 된다라는 거는 어디에서 뭘 알면 정확하게 알면 판단이 가능한가요? 이 그림을 본인이 정확하게 그릴 줄 알면 이 신텍스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잘 연습하시고 본인이 그림으로 표현이 잘 안 된다라는 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